네, 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 8월 말 검찰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과 금괴 146억 원어치를 발견했습니다. 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BNK 경남은행 직원 이 씨의 것이었는데요. 네. 애초 그의 횡령 금액은 500억 원 정도로 될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인데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 씨의 횡령 금액이 총 2,988억 원이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3천억. 예, 예. 경남은행은 물론 지주사인 BNK 금융지주까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3천억 횡령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은 그 전에 가장 컸던 사건은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서 668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4.5배나 되는 이제 뭐 워낙 큰 사건이죠.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 씨는 15년 동안이나 이 부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 쪽. 예. 그렇죠. 이제 뭐 일반 대출이 한 담보 물건에 한 건 이렇게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PF는 부동산 개발 등 장기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은행이 사업 흐름을 계속 확인하면서 연속적으로 대출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네. 일반 대출에서 가령 뭐 1억짜리 담보로 10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통이 나겠는데 PF는 막대한 돈이 오가지만 또 사업 상황을 잘 아는 담당자 외에는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네. 이 씨는 이런 점을 노렸고요. 그는 13년간 17개 PF에서 여기서 빼서 저기를 메꾸고 하는 식으로 횡령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가 은행에 끼친 순손실이 595억 원에 달합니다. 아, 그러니까 3천억의 횡령이라는 게 다 본인이 가정에서 횡령을 해서 여기 또 횡령했던 거 맞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챙긴 거 595억. 예, 이렇게 600억 정리하면 가량 되는 됩니다. 거죠. 예. 아, 근데 이것도 뭔가 서류를 꾸며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 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우선 PF 시행사들이 요청한 적 없는 가짜 대출 신청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는 이렇게 만든 가짜 대출금을 가족이나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 등으로 이체를 했고요. 심지어 시행사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해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식으로 13회 1,023억 원을 횡령을 했고요. 또 다른 방식은 PF 시행사들이 상환한 대출금을 은행으로 넣지 않는 건데요. 가족, 지인 등의 계좌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미 빼돌린 다른 대출 계좌를 채워 넣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총 64회 1,9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간이 쪼그라들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를 다녔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돈 10만 원만 누구한테 빌려도 사실 간이 벌벌한 게 사람들 마음인데 10만 원 빌린 거는 뭐 갚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안 갚고 그러고 있으면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아, 10만 원만 떼먹으면 네. 아, 그렇죠. 네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관리하던 PF에서 50억 원 가량이 당장 쓰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돈을 고등학교 동창에게 맡겨 주식 등에 투자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때마침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돈이 반토막 납니다. 어허. 그때부터 이걸 채우기 위해 그의 횡령 금액이 점점 커지고요.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골드바, 상품권 등을 샀고요. 일부는 자녀 유학비로 사용하고 또 형제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5년 동안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경남은행은 이 씨에게 PF 대출 업무뿐 아니라 본인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까지 함께 맡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확인하게 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 조치인 직무분리가 아예 안 된 거고요. 또 은행은 이제 명령 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금융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그가 없는 사이에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씨는 15년간 한 번도 명령 휴가를 받질 않았습니다. 오호. 또 이제 이 씨의 업무와 관련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부 부분은 아예 감사 항목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각 영업점에서의 대출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확인되도록 이제 경남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요. 정작 본점에서 취급하는 거액 대출은 이 시스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 관리 문제도 제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거의 횡령을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가 이제 금융권 횡령 사고에선 해당 부서장이 징계받는 정도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600억 원대 사건인 우리은행 건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복형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자까지 법령상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좀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데가 있는데요. 보통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설명하려면 피의자 개인이 뭘 잘못했고 그다음에 은행은 어떤 뭐 허점이 있었고 그런 순서로 쓰기를 마련인데 네. 어제는 좀 특이하게 BNK 지주회사의 잘못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그다음에 피의자 이 씨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좀 큰 조직에서 작은 개인을 뭐 한 설명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조치가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사건도 사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임원급 책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처벌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 바로 지난주에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도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막 발의된 수준이니까 뭐 이제 통과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고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받아서 연체만 해도 그렇게 난리인데 그렇죠. 근데 내분이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